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0.02% 하락하면서 약보합 마감이 됐고, 그리고 코스닥은 1.13%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순매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코스피에서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동시에 순매수를 했고,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개인들만 이렇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시장 수급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외국인들이 여전히 우리 시장의 주요 업종들, 그간도 매집해 오던 업종들 계속 매집을 했습니다. 운수 장비 이렇게 매집을 했고요. 또 전기전자는 오늘 그렇게 많이 매집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업종들 계속 매집을 했죠. 그리고 기관들 같은 경우는 전기전자 좀 차익 실현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그 나머지 업종들도 외국인하고 비슷하게 순매수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해서 시장에 희한한 뉴스가 나왔는데, 바로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 있잖아요. 관세를 갖다가 100% 인상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나라 현대차나 기아차나 이쪽에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또 논리가 펼쳐지면서 또 자동차 관련 쪽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또 그리고 시장 주요 지표들 좀 들여다보면은 해외 시장 지표도 보면 일단 외환 시장에서 보면 달러나 일본 돈이나 그리고 유럽 그리고 중국 돈들이 한국 쪽으로 다시 크게는 아닙니다만은 조금씩 흘러 들어오는 움직임 보이고 있고, 중동 정세가 불안하긴 합니다만은 유가도 좀 안정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금 가격만 계속 오르고 있는 거예요. 특히 금 관련해서 중국이 계속 금을 갖다가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포지션이 있겠죠. 여러분들께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터졌을 때 미국하고 전 세계가 러시아 자금을 동결해 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이 돈을 쓰는데 조금 돈이 있어 전쟁이 아니까 애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인도하고 또 중국하고 이쪽에서 러시아가 많이 사주니까 돈이 좀 풀리기도 하고 해서 러시아가 계속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데, 중국도 앞으로 달러의 위상 문제도 있지만은 혹시라도 이제 대만하고 한판 먹으려고 그러면은 당연히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중국에 대한 어떤 자금 동결 이런 움직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금을 사두게 되면은 조금 훨씬 더 중국이 운신의 폭이 넓어지겠죠. 아직 중국이 금을 갖다 그렇게 많이 산 건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에 한 6위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시간이 저렇게 흐르면서 금이 중국에 계속 모이게 되면은 중국이 액션을 취할 수도 있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 한번 시장을 바라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시장의 주요 종목들 들여다보면은 세력들이 공통으로 매집한 종목들이 오늘은 17개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들 이제 예전에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서 브레이크 걸린 종목도 찾아봤는데, 사실은 브레이크 걸린 종목도 찾는 거는 바로 직접적으로 바로 보는 게 더 빠르죠. 지금 이게 코스피 한 몇 종목이냐? 코스피 한 750 종목 되고 코스닥 1497 종목을 이제 다 분석을 쭉 해놓은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보면은 시장의 주도 업종을 갖다가 한눈에 파악하기가 좋고,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들도 한눈에 파악하기가 참 좋죠. 일단 요 화면에 보이는 것만, 요 아래쪽으로 더 있습니다만은 보이는 것만 판단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것은 여기죠. 여기에서 KCC라는 이 종목 약간 볼트채로 진하게 표시되어 있다 아닙니까? 요거는 브레이크가 일단 걸렸다는 거예요. 저거 하나 볼 거고 나머지는 이렇게 볼 필요가 없어요. 또 그리고 이쪽 종목들은 아예 세력들이 돈을 더 넣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종목들이고, 이쪽에 있는 이 종목들은 현재 시장에서 돈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은 금융 쪽도 있고 많아요. 근데 보면 이 전선 이런 것들 좀 있어요. 전선 전기 이런 것들도 있고 전지도 있고 전기도 있고 그렇죠. 근데 저쪽에 아마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사람도 움직이려고 그러면 밥을 먹어야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예요. AI 같은 경우도 점점 보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쪽은 전기가 필요해요.
우리가 이 전선 쪽은 사람으로 치면 유통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전기 생산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AI 이제 관련해서 설비도 늘어나고 하다 보면은 이 전기 쪽 움직임이 괜찮다 이렇게 돼서 사실 이쪽도 AI 관련 테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마 전기 이렇게 보면은 저번에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쪽 많이 올랐다 아닙니까? 그쪽도 AI 테마이지만 이 전기 이쪽도 이제 AI 테마가 여기까지 지금 흘러온 거예요. 사실 요즘 뭐 기계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봇 같은 것들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쪽 외국인들이 계속 매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AI 테마가 반도체도 같지만 이제 전기 쪽도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이 돈이 지금 전기 쪽으로 가고 나면 이제 다음 움직임이 또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시장에서 지금 AI 관련해서 이 전기 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 나머지 쪽도 이런 종목들 뭐 현재 시장에서 이쪽으로 돈이 흐르거나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어떤 급등한 종목 들여다보면은 현대 리바트 뭐 급등해서 단매칠 8,000원대에서 좀 많이 올랐죠. 근데 오늘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찍혔어요. 다이아몬드가 오늘 빵 찍혔죠. 하나가 찍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다이아몬드가 찍히면 이제 게임을 끝내야 될 때이죠. 근데 자세히 보면 이 무렵에 보면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끼리 좀 비교를 하는 게 좋겠죠. 다이아몬드가 집중적으로 굉장히 많이 찍혀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앞으로 이 현대 리바트 상승하는 과정에 다이아몬드 많이 찍혀도 된다 이 말이에요. 보통 요거 찍히면 끝나는데 개수로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끼리 비교하고 그러면 전체 이렇게 쭉 요 고점으로 했을 때 일단 빨간색이 훨씬 많으니까 상승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현대 리바트가 오늘 올랐다고 해서 지금 체액 실현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그 진입을 하기는 그래. 신규 진입을 하긴 그렇습니다만은 이미 보유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그냥 막 그냥 들고 있는 겁니다. 또 그리고 급등주에서 이 종목이 하나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들어가기 그렇죠. 이따 그러면은 이제 끊어 먹어야 될 때다. 개수로 봤을 때 대충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 이런 탐욕이나 둔하고 관련된 이런 종목들은 지금 분할 매도 관점으로 특히 요렇게 진하게 표시된 것들은 분할 매도 관점으로 이제 하나씩 이제 비중을 좀씩 축소해 가야 되는 그런 거고 그 비중을 늘려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KCC죠. 그러니까 관심 종목으로 이 한 종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 KCC는 어떻게 되느냐? 이때 이제 브레이크감 걸렸다고 볼 수 있고 뭐 이때 총을 한 방 쏴야 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고 지하실 파고 들어가서 이때 다시 총을 쏴도 되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왔는데 한 번 더 이제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개수가 많지 않죠. 그래서 이 종목은 들고 있다 그러면 향후 좀 더 오르면 대충 팔아먹는 그런 개념으로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고 뭐 신규 매수에 대해서는 뭐 지금 신경 쓸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지요. 또 보면은 또 하나 있는 게 에렉스 하우시스라는 이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은 좀 어떻습니까? 일단은 아주 간단하죠. 이 전고점 딱 대충 꺼놨고 이게 빨간색이 많잖아요. 그럼 상승 이력이 높은 거고 대충 이 부분을 바닥으로 해서 세력들이 지금 이만큼 들어와 있는 거야. 지금 가다가 한번 눌림목이 있었고 이런 지점은 사실 충분히 매수해도 되는 총을 한번 쏴도 되는 그런 지점이고요. 전체 개수를 봤을 때 이제 다시 한번 브레이크가 걸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거 이제 또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 놓고 조만간 총을 한 방 더 쏴도 되겠다 이렇게 딱 준비해 두는 거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잠시 좀 판매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요 종목의 현금 흐름 정도는 한번 체크해 보고 내가 진짜 총을 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게 판단해 보면 좋겠죠. 또 그리고 이 종목은 참 교촌 이거 빨간색이 참 많아서 좋긴 좋은데 이거는 무조건 떨어진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이 현금 흐름 반드시 체크해 봐야 됩니다. 아무리 지금 여건상이 지금 오르고 지금 굉장히 좋죠. 그냥 현금 흐름을 무시하고서 생각한다 그러면 일단 상승 여력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도 되고 이제 한번 브레이크 걸렸으니까 총알 한번 쏠 준비 딱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종목의 현금 흐름이 어떤지 살펴봐야 되겠죠. 현금 흐름이 안 좋다 그러면은 아무리 좋은 위치에서도 일단은 제끼는 게 맞습니다. 요거는 이제 각자 판단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뭐 그렇게 권하지는 않고 싶습니다. 자,
자, 농심 같은 경우도 뭐 현 시점에서 접근하기 좀 곤란하고요. 또 W게임즈 이 종목은 좀 어떻노? 이 종목도 일단은 빨간색 개수로 봐서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죠. 있고, 근데 뭐 요거 한번 잡아두고서 한 며칠 현금 흐름 연구 좀 해보고 총설 지점 한번 생각해 봐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썩 땡기는 그런 종목은 아니죠. 그러니까 썩 땡기지 않으면 버려보면 됩니다. 자, 무학원 보니까 지금 이거 한번 괜찮아요. 이거는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 두고서 조금 조정이 된다 그러면 충분히 이거는 총을 한 방 쏴도 되는 그런 종목이죠. 그 외에 나머지는 뭐 한국 카본 있네. 이거 뭐야? 이것도 뭐 참 어정쩡하고 뭐 대충 이 정도입니다. 코스피에서는 대충 그냥 이런 거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하따 이거 많습니다. 이 코스닥은 이렇게 종목이 많다는 것은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 드렸죠. 보통 이 정권이 좀 어수선할 때 권력이 좀 바뀌는 그 지점에 있어서 선거가 있다거나 그럴 때 잡놈들이 많이 설칩니다. 이 주식시장에 잡놈들이 좀 많이 설쳐야 오른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또 그리고 뭐 약간 좀 범위를 벗어난 이야기입니다만은 지금 현재 특별한 뭐 이변이 없다 그러면은 이번에 뭐 여소대 야대 전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입법 사항이라서 검투세 관련해서 수정이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이제 논리는 물론 돈 버는데 외국도 다 하니까 우리도 양도세 내자. 뭐 실제 해당되는 데가 뭐 얼마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조건도 뭐 이런다 그래요. 그 어떤 의원실에서 이름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우리가 정보사 하나만 거래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 하나를 뽑아 봤대요. 하나 뽑아 보니까 여기서 대충 뭐 한 몇 명 정도가 검토세 냈더라. 이런 식으로 판단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일단 조사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조사 자체에서도 근본적인 좀 오류가 있는 거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시장 일본은 뭐 단기간은 아니죠. 만에서 한 4만까지 이래 올랐다 아닙니까? 우리 시장이 굉장히 오랜 기간이 오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히려 좀 하락을 했지요. 이 기간 동안에 시장이 오르지 않았는데 검토세 낼 정도면 정말로 이건 참 부자가 되겠죠. 이 사람들만 조사한 거예요. 그럼 앞으로 시장이 이렇게 오르게 되면은 해당이 다 되죠. 우리 집 애들도 검토세 만약에 그 해서 양도세 부과하게 되면은 양도세 아마 부과 대상이 될 겁니다. 5천만 원 공제 준다 하더라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HMM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오를 거기 때문에 그냥 뭐 20%가 아니고 22%이고 또 좀 더 되는 사람들은 3억 이상 되면은 27.5%가 되잖아요. 해당이 될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괜찮지 않느냐 숫자로만 자꾸 생각하는데 주식시장은 그렇게 숫자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개미들 뭐 숫자로 치면은 세력들하고 뭐 비교하지 못할 만큼 많죠. 지금 1,400만 명이라고 하는데 뭐 세력들 해봤자 뭐 거의 빗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주식시장 봐도 알겠지만은 개미들 백날 사봤자 주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이 살 때 올라가는 그러니까 돈을 갖다가 많이 가진 데가 장땡이란 이 말이에요. 그런데 숫자로 쳐서 몇 명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있는 애들 그렇게 돈 빼거나 하면 참 곤란하죠. 시장에 안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또 우리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뭐 배당소득 배당도 2천만 원 이상 되면 또 종합소득세 과세 이제 또 포함이 되는데 뭐 이것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있죠. 뭐 여러분들 뭐 배당으로 살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2천만 원이 배당이 넘어가게 되면은 종합소득세 이제 포함 합산이 돼가지고 세부담이 점점 커져요. 그러니까 점점 우리 급여 생활자들은 뭐 전부 다 노출이 다 돼가지고 있고요. 우리 서민들이 재산을 갖다 좀 불릴 수 있는 부분이 주식하고 이 부동산인데 이게 그냥 끝이잖아요. 주식하고 부동산 이외에 뭘 가지고 지금 서민들이 돈을 불립니까? 근데 주식과 부동산에 이제 세부담 막 그렇게 막 갚버리면 앞으로 개천에서 용나는 것은 막 거의 불가능하다. 앞으로 부자가 되고 좀 먹고 살만하다. 뭐 부자라고 하면 좀 그런데 제가 그 부자의 기준이
그냥 이래 소비를 일단 좀 작게 만들어서 뭐 특별하게 뭐 한 달에 뭐 1억을 써야 부자 이런 게 아니라 한 달에 200만 원을 써도 뭐 배당으로나 그 정도면 충분하다 죽을 때까지. 그럼 뭐 그 사람 충분히 부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어렵게 돼 있어요. 이게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데 아마 배당으로 어떻게 그 우리도 뭐 묵고 산다 이걸 갖다가 정부에서 그렇게 안 만들어져요. 2천만 원 넘게 되면 또 팔았다가 샀다 팔았다 샀다는 행위를 또 반복하게 될 수밖에 없고 또 양도세를 매기게 되면은 참 이제 골치 아프게 돼 있어요. 서민들을 부자가 되는 꼴을 못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여튼 뭐 주식시장에 이렇게 돈이 잘 돌아다니면 테마가 이래 많은데 지금 당장 화면에서 딱 보는 것만 보더라도 일단 이거는 안 되죠. 이쪽은 지금 하나도 지금 쳐다봐서도 안 되고 여기에서 관심 종목을 좀 뽑아야 되는데 저 화면에서는 볼도 표시된 게 없어요. 좀 더 내려봐야 되겠지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지금 잡놈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잡놈들이 지금 여소야대 전국에서 전국이 어수선하고 하다 보니까 잡놈들이 여기서 많이 설치고 있는데 아직은 뭐 크게 문제 삼지 않는 분위기 같아요. 지금 이것도 많죠. 급등하는 종목들도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시장이 계속 되려 그러면 잡놈들이 더 들어와야 되겠죠. 하여튼 요런 색깔이 있는 이런 종목들은 조금 지금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고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정말로 현금 흐름 진짜 눈 크게 뜨고 봐야 됩니다. 아무리 종목이 좋아도 현금 흐름이 안 좋으면 웬만하면 들어가는 걸 권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내려보니까 이 금강철강이 하나 눈에 보이긴 합니다. 일단 금강철강은 뭐 일단은 뭐 현금 흐름은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십시오. 지금 화면상으로 봐서는 충분히 한번 잡아둘 만하죠. 좀 기다렸다가 총을 한번 쏘아볼 만한 것 같고 또 매일 유업이 또 하나 들어오네요. 그 매일 유업 같은 경우도 충분히 브레이크 잡아서 한번 총을 쏘아볼 만하죠. 또 이건 또 뭐야? 이 종목도 희한한 종목도 이거는 좀 어정건하다. 그죠? 숫자상으로 볼 때 어정건하다. 또 뭐가 있노? 내려가 볼까? 이 종목 이거는 뭐 충분히 한번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 둘만 하죠. 그래서 총설 준비 그 기간 동안에 이 종목 현금 얼는지 살펴보고 현금 흐름이 괜찮으면 살펴봐야 되겠죠. 희한한 종목들 코스닥에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종목도 충분히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 둘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드리는 게 전부 다 볼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대충 이런 오른 거 보고서 지금 코스닥에서는 대충 이런 종목도 들어가 있구나. 요도 전기 AI 관련해서 지금 테마가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고 요쪽으로 흐르고 있고 요런 종목도 지금 작전 세력들을 좀 까불고 있고 요 중에서 앞서 본 뭐 볼도체로 표시된 종목들 그런 종목도 좀 괜찮겠구나. 대충 이런 식으로 그냥 보는 거예요. 주식 시장은 맨날 쳐다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열심히 해서 노력으로 된다 그러면 이거 맨날 뭐 눈에 불 켜고 쳐다보죠. 그냥 딱 보고 괜찮은 종목이 딱 있을 때 쭉 살펴보고서 정확한 위치에서 총만 쏘면 돼요. 괜히 추격 매수해서 역사이클 걸려가지고 뭐 있던 거 뭐 다 틀린다거나 이제 그런 일만 안 하면 됩니다. 시장이 오를 때는 뭐 활발하게 저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가 모르겠어요. 주식시장이 앞으로 세제가 또 지방선거에 있어서 정치인들이 표 의식해가지고 좀 더 개편을 할런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래 느끼는 게 여러분들 저기 예전에 실험 그 이만기 선수 아시죠? 그때 뭐 상금 타면은 TV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1,500만 원 상금 타면은 그래서 33% 세금 내고 뭐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거 좀 다르죠. 세금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세금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그 근로소득에서 아니면 사업소득에서 이 세금을 다 잡혀서 일단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거의 뭐 반 이상 내죠. 지방세까지 다 포함해야 됩니다. 그 지방세 잘 표시 안 했는데 함정입니다. 이만큼 지금 세금 내버리고 이만큼을 가지고 이제 주식이나 부동산 샀는데 여기서 또 이렇게 또 세금을 갖다 날라가 버리면 뭐 세금 20% 30% 부동산 양도세가 훨씬 더 많죠. 근데 20% 30%가 얼마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왜 택도 없냐면
제 애들 이렇게 재산 불려가는 거 여러분들께 보셨죠? 애들이 큰 돈 굴린 게 아니고 1년 고장 모아봤자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모은다고요. 그렇게 해서 한 3년 정도 이렇게 모였을 때 어떻게 하다가 기회가 왔을 때 이제 주식을 사면 뭐 그걸 갖다가 또 이래 지금 몇 년을 기다려. 지금 애가 큰 애 관계 한 10년이 넘었잖아요. 10년이 넘었죠. 굉장히 장기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 오랜 시간을 가지고 이제 버텨서 이제 거기 큰 돈으로 자꾸 이렇게 불어나는 건데 그 씨앗을 갖다가 세금으로서 그냥 뺏어 가버리는 거예요. 20%를 그냥 뺏어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20%밖에 뺏어 가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게 엄청난 큰 함정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1억이라는 돈이 한 40년이 흘렀을 때 만약에 뭐 좀 그렇죠. 큰 돈이 되면 여기에서 한 20% 정도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는 해당 사항이 없니 뭐니 그게 근본적인 자료 자체가 잘못됐다니까요. 정권회사 뭐 이 데이터로 통합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한 정보사 뽑아가지고 몇 명 안 되니 이렇게 해서 국민들 호도하고 또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하락할 때 뭐 진짜 돈 있는 애들만 이렇게 했는데 시장이 이렇게 상승할 때는 너도 나도 대상이 된다고요. 심지어 우리 애들도 이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는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여기 대상이 많이 될 거예요. 점점 이렇게 참 뭔가 이런 모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점점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뭐 은퇴해가지고 이런 것들 참 하기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 잘 벌 때 흥청망청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 소비를 적절하게 통제를 잘 하는 게 가장 빠른 뭐 경제적 자유를 얻는다 그러면은 그 지름길입니다. 소비를 절대 늘리지 말고 요즘 뭐 외식 물가 비싸잖아요. 그럼 가능하면은 외식하는 횟수를 줄이고 집에서 있어야죠. 그런데 여러분들 요즘 어렵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어려운 거 아닙니다.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관광지나 어디 밖에 나가보세요. 난리 납니다. 주말 되면은요, 찾을 데가 없을 정도로 많고, 또 어디 커피숍이나 이런 데 가면 뭐 사람이 막 주말 되면 바글바글 합니다. 즐길 거 넣은 사람들이 다 즐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사는 게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걸 가난하다고 이야기하면은 정말 우리가 옛날에 그 정말 참 어려웠던 시절 뭐 TV에서도 많이 보시죠. 그런데 비하면 절대 가난한 게 아니고 마음이 가난한 거겠죠.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데 마음이 가난한 거겠죠. 그래서 그 생각하는 것도 조금 바꿔야 되는 거고 소비에 있어서도 적절한 통제가 먼저 우선이 되어야 다른 것들이 됩니다. 점점 세부담도 이렇게 많아질 거기 때문에 참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게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